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자 나무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가 무엇이냐? 잠깐 볼까요? 네, 이런 거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과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우선 이 창은 X를 눌러 없애줄게요. 화면을 보면 여러가지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패널과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불러오고 컴포지션을 생성하는 프로젝트 패널이 보이고요. 내가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는 컴포지션 패널, 그리고 그 밑에 소스를 넣고 작업하는 타임라인 패널, 그림자 효과, 색 보정 등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패널들을 옮겨서 내가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캐릭터 패널 잡고 드래그 해보시면 여기 윗부분 잡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패러그래프 또한 잡고 드래그 해주세요. 이번에는 아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패널들은 옮겨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쓰이는 것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소스를 불러오는 창이 하나 뜨고요. 이 소스 선택해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탐색기를 열어서 드래그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탐색기를 열기 전에 우선 폴더부터 생성을 합니다. 폴더 아이콘은 이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클릭해 주시고 이름 또한 변경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폴더 아래에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를 따로따로 빼놓고 싶을 때는요, 폴더를 잡고 이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탐색기 열어볼게요. 탐색기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소스 잡으시고 이 소스 폴더 안에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소스가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불러왔다면 컴포지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은 이 폴더 아이콘, 옆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단축키 컨트롤 N 눌러줍니다. 자, 컴포지션 세팅창이 뜨게 되고요. 이름 변경해 볼게요.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프리셋이 있는데요. 프리셋 화살표 열어볼게요. 여러 종류의 프리셋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HDTV 1080-29.97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HDTV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풀 HD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듀레이션이 있는데요. 듀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싶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고요. 내가 만약에 5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초 부분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5, 숫자 5 입력하시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OK 버튼 눌러서 마무리 할게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 메인 컴포지션 생성되었고요. 이 메인 컴포지션을 폴더 안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보시면 메인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스를 가져와 볼게요. 자, 1번 소스 누르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5번 소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 사이에 있는 소스들까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다 잡으셨으면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옮겨 볼게요. 자, 우선 이 소스들을 앞으로는 레이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레이어가 이 컴포지션 창 맨 앞에 오게 되고요. 자, 치워보면 2번 레이어가 그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레이어가 그 뒤에, 아이고 4번을 잡았네요. 3번 레이어가 그 뒤에
그다음에 4번 레이어가 그 뒤에 5번 레이어가 그 뒤에 이렇게 레이어가 겹겹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에서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이 레이어를 보이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눈 모양 아이콘을 끄게 되면 1번 레이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켜볼게요. 1번 레이어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옆에 점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이 레이어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고 1번 레이어를 이제 치워보면 뒤에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두 개의 레이어만 켜놓고 내가 이제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점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개의 레이어만 빼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눈 레이어를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트랜스폼이 나오고요.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의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꺼내서 사용하다 보면 타임라인 패널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번 레이어 갔다가 또 3번 레이어 갔다가 또 4번이 열려 있을 경우 4번 레이어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해서 필요한 속성들만 꺼내서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화살표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가 있었고요. 우선 앵커 포인트 단축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잡으시고 A 한번 눌러볼게요. A 눌러주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요 위에 내가 한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한글로 되어 있다면 한영키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A 눌러봅니다. 앵커 포인트 나왔고요. 그리고 포지션 단축키 P 한번 눌러볼게요. 자, 포지션 나왔죠? 그리고 스케일 단축키 S 눌러줍니다. S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단축키 R 눌러줍니다. 자, 로테이션까지는 이제 앞글자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파시티만 단축키 O가 아니에요. 자, 오파시티만 단축키 T입니다. T.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T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T 눌러주시면 오파시티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속성만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속성들이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내가 오퍼시티랑 만약에 스케일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오퍼시티 열려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스케일 단축키 S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포지션 또한 꺼내볼까요? 이 상태에서 포지션까지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Shift 누르고 P 눌러줘 볼게요. 자, 이렇게 속성들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 옆부분에 다이아몬드 아이콘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아이콘은요, 우리가 키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이 키프레임의 값을 변화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막대 인디게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인디게이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놓고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1초에 한번 놓아 볼까요? 1초에 놓고 포지션 값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에다가 드래그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 값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컴포지션 창에서 레이어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포지션을 이동시킬 때에는 여기 셀렉션 툴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숫자 값이 변했기 때문에 1초 인디게이터 놓여진 자리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또한 값을 드래그해서 변화시켜 줘 볼게요. 오퍼시티 또한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시면 내가 변화한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컴포지션 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초에 30프레임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10프레임, 20프레임, 1초, 10프레임, 20프레임, 2초 이런 식으로 10프레임만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1프레임까지 볼 수 있게 하려면 자, 키보드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줘 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인디케이터 중심으로 타임라인이 확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바 이동시켜서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보시면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한 프레임씩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1초, 2초, 3초 이렇게 크게 보고 싶을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키 눌러주셔서 이제 타임라인을 축소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회색 바를 워크 에리어라고 부릅니다. 워크 에리어는 내가 재생하고 싶은 구간이나 출력하고 싶은 구간 영역을 설정해 주는 바입니다. 만약에 10프레임에서 내가 2초까지 재생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인디케이터 10프레임 놓아 주시고요. 이 왼쪽 파란색 부분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2초에 인디케이터를 놓아 주시고 오른쪽 파란색 부분 잡아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영역이 잡히게 되고요. 인디케이터를 앞부분에다 놓고 이제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 또한 단축키가 있는데요. 다시 내가 2초 10프레임에서 3초까지 이제 재생하고 싶다 하실 때 인디케이터 2초 10프레임에 놓고 단축키 B 한번 눌러줘 볼게요. B 눌러보시면 이 첫 부분에 워크 에리어가 옮겨지게 되고요. 3초에 인디케이터를 놓고 이제 요 끝부분 지정해주는 단축키 N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펙트 패널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 내가 효과를 넣어주고 싶을 때 하실 때는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 클릭해 주시면 검색창이 뜨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효과 쳐보도록 할게요. 흑백 효과 틴트 한번 쳐볼게요. 틴트 치시면 여기 틴트가 나왔죠. 이 효과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흑백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릴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또 효과 나와 있는 효과를 더블 클릭하시면 효과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효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창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 있었던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효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